식물과 에너지 단원 할게요. 식물과 에너지. 식물과 에너지. 조금 낫습니다. 여기는 조금 외워주시면 되는 거여서 앞에 단원보다는 좀 쉽습니다. 그래도. 자, 이거 칸 잠깐 채워볼까요?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광합성.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자,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은 증산작용이라고 하죠. 증산작용.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고요. 줄기,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 속에 물은 이제 물관을 통해 이동합니다. 물관. 영양분은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거고요. 물관을 통해 이동하는 거고, 뿌리는 땅 속에 물을 흡수한다. 뭐 지탱하는 지지작용 이런 거 하고요. 양분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 잎으로 이동한 후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죠. 그런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자, 생물과 환경에서 비생물적 요인에 여기 그림상 햇빛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햇빛, 물, 공기, 흙, 온도 이런 것들은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넘어갈게요. 광합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광합성. 빛을 이용해 뭐 합성한다라는 거죠. 합성. 영양분을 합성하는 건데,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양분을 만듭니다. 양분. 이산화탄소는 CO2고요. 물은 H2O인데, 포도당은 이제 C가 6개 있고 H 12개 있고 산소 6개 있고 요런 물질을 만듭니다. 원래 개수를 맞추자면 이제 뭐 6개 들어가고 얘 6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소도 뭐 6개 나오고 요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을 해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드는 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이거는 엄청 중요하죠. 이제 이걸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과 산소 다 사실 동물이나 사람들이 이제 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안 해주면은 다른 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해주니까 사람은 포도당이나 산소 이거를 둘 다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다 식물이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어느 곳에서 만들어주냐면 그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잎에서 만든다 이렇게 배웠는데, 잎 안에 엽록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엽록체. 세포 안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만들고,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시기는 이제 낮에 빛이 있을 때 만듭니다. 광합성 할 때는 빛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근데 엽록체랑 엽록소랑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엽록체는 뭐 이렇게 초록색의 약간 동글동글한 그런 알맹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물어보면 엽록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물론 그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동글동글한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요런 애가 엽록체야. 엽록체 안에 녹색으로 된 부분은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야.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색소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물어보면 엽록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엽록소는 엽록체에 들어있는 초록색 색소로 빛을 흡수를 합니다. 엽록소 때문에 엽록체와 식물의 잎이 초록색으로 띕니다.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서. 그래서 장소는 엽록체에서 하는 거고, 시기는 이제 빛이 있을 때 낮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빛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고, 물질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물이랑,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입까지 이동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이제 기공을 통해서, 기공, 공기 구멍이 있어요.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그 다음에 요런 거는 필요한 거고, 요거는 이제 요 애들이 있어야 되고, 생성되는 물질은, 광합성 산물 생성되는 물질은 포도당, 양분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은 처음에 만들어서 요거 엽록체에서 만든 다음에 곧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어서 엽록체에 저장을 합니다. 낮 동안에는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 잘 보시면 물은 이제 물관을 통해서 이제 뿌리에서 흡수돼서 여기까지 이동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왔어. 그게 이제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 낮 동안에는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고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일부 산소는 자기가 쓰기는 쓰는데요. 근데 남는 거는 기공을 통해서 또 밖으로 배출합니다. 식물은 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여 생물에 필요한 에너지 원인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포도당을 녹말로 일단 저장을 해. 그랬다가 이제 낮에는 이렇게 하고, 밤이 되면 이렇게 지금은 포도당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건데 여기는 두 개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설탕인데, 이게 설탕은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여서 이동을 합니다. 각각의 다른 세포들한테, 다른 기관이나 세포들한테 이동을 해요. 자기가 만든 거를. 근데 요 이동하는 요거는 체관이라고 합니다. 체관. 이게 적어놓을게요. 이건 체관이고, 이건 물관이고, 이건 설탕이고, 밤에는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가 드나들고 공기, 산소 나가고 이런 건 기공입니다. 기공. 좀 적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건데, 아까 물하고 이산화탄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실험인데,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BTB 용액. BTB 용액은 원래는 성질이 산성일 때 노란색을 띠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을 띠고, 염기성일 때 파란색을 띠는 애야, 원래는. 근데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산성이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노란색을 띠면 이산화탄소가 많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그런 용액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BTB 용액이랑 뭐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숨을 불어 넣는다, 이렇게 돼요. 숨을 불어 넣는다. 이게 이제 날숨인데, 날숨에는 내가 내뱉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 CO2인 거 아시죠? 이거를 불어 넣으면 파란색이었던 애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BTB 용액. 그래서 요거 다 노란색으로 만든 애인 거야, 지금. 그럼 노란색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애를 놔두고 그 안에 간은 그냥 놔두는 거고요. 대조군인 거고, 검정말이라고 하는 물풀이지, 물풀. 식물을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 여기 있는 거야, 안에. 그 다음에 햇빛을 쪼여줍니다. 그러면 얘 햇빛을 받은 애는 광합성을 할 거야, 광합성. 근데 광합성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걸 알 수 있죠.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는 빛을 막았어요. 왜냐면 이제 그 햇빛을 차단한 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안 없어졌지, 광합성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 못한 거죠. 가시험과는 그냥 그대로고 광합성한 게 아니니까. 나에서는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검정말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하여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고, 얘는 변화가 없는데 왜냐면 얘는 빛을 차단했으니까 광합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랑 나를 비교하는 거는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고, 그 다음 나랑 달을 비교하면 얘 차이점이 이건 햇빛을 안 준 거기 때문에 광합성할 때 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다 비교하는 거는 광합성할 때 빛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가랑 나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했잖아 광합성할 때.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아실까요? 자, 그런데 이제 광합성을 해서 발생하는 물질이 뭐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건데, 검정말을 놔두고 빛을 비춰줘. 1%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하는 거야 이거는. 아무튼 그러면 여기 기포가 조금씩 생겨요. 여기에 요게 이렇게 쌓입니다. 여기. 근데 요게 이 기포가 뭐냐면 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산소. 그래서 이거를 클램프로 열고 향불에 이 공기를 이렇게 이 산소를 이렇게 쏘여주면은 향불이 다시 잘 타요. 그거는 여기 산소가 있다는 소리죠. 이 실험은 뭐냐, 광합성 결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 알려준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이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달라지고,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이렇게 달라지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져. 근데 빛이 셀수록 광합성량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증가해요. 빛이 세면은 광합성량이 증가합니다. 근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근데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높아지면 농도가 진해지면 잘 자라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잘 자라지는 않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와 빛의 세기는 그래프가 형태가 똑같은데 온도는 좀 달라요. 온도는 한 40도씨까지는 증가를 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확 줄어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은 이 세포가 파괴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광합성 효소 이런 게 원래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온도가 너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파괴되는 거지, 사실은. 40도씨 이상이 되면. 그래서 아무튼 빛의 세기와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일정하다. 근데 온도는 너무 세면은 확 줄어든다. 광합성량 확 줄어든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하고. 옆에 칸 채우기. 자,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광합성 장소는 엽록체를 써주세요. 엽록소 쓰지 마시고 엽록체를 써주시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빛,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 산소와 포도당, 영양분, 포도당.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 둘은 이렇게 증가하다 일정하지만 온도는 증가하다 갑자기 줄어든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요.
광합성은 물하고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이때 빛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광합성에는 빛, 물, 산소 필요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거는 이산화탄소고,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고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진 양분은 포도당이다. 포도당이 결합해서 녹말이 되는 거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 호흡에 사용된다. 아니죠. 자기가 쓰는 것도 있는데 남는 거는 바깥으로 내보내. 그래서 이제 지구에 산소가 많은 거지, 사실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자, 그래서 XOXX고요.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잎까지 이동하는 거고요. 빛은 엽록체 속의 엽록소에서 흡수해 주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서 기공을 통해 흡수가 되는 거고요. 자,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 B지 모두라고 해도 하나만 쓰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알루미늄 호일이 빛을 막았기 때문에 C는 광합성이 안 되는 거죠. BTB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시험관은 B죠. B. 얘만 광합성이 되고, A는 뭐 광합성할 수 있는 식물이 없고, 여기는 빛을 가렸으니까.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는, 이건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뭐 빛은 기체는 아니잖아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고요. 5번에 A와 B에 해당하는 환경 요인을 각각 쓰세요. 빛의 색이 나왔으니까 A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게 확 줄어드는 거는 온도. 되시지요? 증산작용 조금만 이따 하고요. 136쪽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 136쪽에 자, 이게 그 검정말이라고 하는 물풀에 이파리를 이제 떼다가 하는 건데, 이거를 햇빛이 비추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준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근데 이게 초록색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관찰하면 색깔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에탄올에다가 이 검정말들을 집어넣고 물중탕으로 가열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에탄올이 엽록소를 녹여서 빼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검은색 빼고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초록색이 없어졌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을 하면은 엽록소가 제거가 돼서 잎에 탈색시켜요. 그럼 색깔 변화가 잘 보이는 겁니다. 아이오딘이나 칼륨 등에 떨어뜨렸을 때 색깔 변화를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색이 된 거지. 에탄올에서 엽록소가 제거가 된 거야. 그러네.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으로 바뀌거든요. 이 용액,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떨어뜨린 다음에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청람색으로 바뀐 거지. 거무튀한 애가 청람색이야, 얘가.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하고, 근데 광합성 한 다음에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녹말로 저장하는 겁니다. 녹말만 아이오딘이나 칼륨에서 청람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검정말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광합성은 식물의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 물론 포도당을 만드는 거는 맞는데, 이 실험에서는
포도당을 검출하는 그런 시약을 쓴 게 아니에요. 녹말을 검출하는 시약을 쓴 거지. 녹말이 만들어진다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어둠 상자에 넣고 하면은 여기는 녹말로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검출이 안 됩니다. 왜냐면 광합성 못하니까. 자, 여기 1, 2, 3번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 문제 풀어보시고. 했나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광합성으로 녹말이 만들어진다. 녹말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포도당과 반응하여 청염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녹말과 반응하는 거예요. 녹말.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포도당으로 바꾸어 엽록체에 저장된다. 바뀌었죠. 포도당을 만들어서 엽록체로 녹말로 바꾸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어 물중탕하는 까닭은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색깔 변화가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잎의 세포에서 청람색으로 변하는 구조는 무엇이냐? 이 변한 구조. 이거 엽록체 말하는 거죠. 엽록체. 엽록체를 말하는 거고, 동글동글한 애들이 변했잖아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녹말을 만든다. 쓰면 됩니다. 증산작용하면 되는데 약간 쉬었다가 증산작용 할게요. 5분만 또 쉬었다가. 탐구 B 먼저 하고 할게요. 빛의 세기랑 광합성하고의 관계 알아보는 실험인데, 자, 시금치 잎 조각을 만들어요. 이렇게 뭐 펀치 같은 걸로 뚫어가지고. 근데 시금치 잎 조각에 공기가 이제 산소 같은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압력을 낮춰가지고 산소를 빼는 거예요. 지금 얘가 주사기에 시금치 잎 조각 6개와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 잎 조각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피스톤을 당겨 잎조각 안에 공기를 빼낸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넣어놔요. 그럼 여기 밑에 가라앉아 있죠?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은 왜 사용하냐면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고 LED를 하나를 켜. 3개를 준비한다면 일단 하나를 켜요. 그럼 뭐 하냐면 얘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시금치 잎 조각에 산소가 이렇게 생겨. 그러면 가벼워져서 얘가 떠오릅니다.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이게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짧으면 광합성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떠오르면은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킨 다음에 모두 떠오르는 시간을 재. 그 다음에 똑같이 하고 2개 킨 다음에 또 재고 3개 킨 다음에 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따로따로 실험을 해야겠지. 그래서 하나만 켰을 때는 265초가 걸렸어. 근데 3개 키면은 209초밖에 안 걸렸죠. 그럼 광합성 하는데 더 빨리 했다 이런 소리야. 빛의 세기가 증가되면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죠. 그 광합성량은 어느 정도까지는 빛의 세기가 실수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비슷한 실험이긴 한데 기포수를 세는 거야. 기포. 이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기포가 산소야, 산소. 그래서 전등빛이 밝아질수록 기포수가 많아진다. 기포가 산소입니다, 산소. 그러면은
빛의 세기가 세면은 광합성량이 많다. 뭐 이런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확인 문제 1, 2,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네, 하셨죠? 그 다음에 전등 켜진 개수는 온도 변화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예전처럼 백열등이면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거 LED는 그렇게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빛의 세기를 지금 변화시켜 준 거야. 빛의 세기를 변화시켜 준 거야. 잎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다. 맞네.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까닭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전등이 켜지는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짧아진다. 그 까닭은 빛의 세기와 산소 발생량의 변화로 서술하시오.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빛의 세기가 세지는 거죠. 빛의 세기가 세져.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산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증산작용 34쪽. 자, 증산작용인데요. 증산작용은 이제 식물체 속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이렇게 증발되는 거죠, 증발. 물이 빠져나가서 증발돼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증산작용의 역할은 뭐냐면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나무 뭐 이런 거는 원래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파리가 되게 높은 곳에 이파리가 있어. 여기까지 물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물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여기 물관이 있어도 이게 물을 빨아올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빨대를 그냥 꽂고 있는다라고 해서 물이 올라오진 않아요. 내가 입을 대고 이거를 빨아들여야지 물이 따라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물이 증발이 되면은 증발되는 것에 의해서 얘가 끌어올려집니다. 물론 끌어올려진 물을 전부 다 증발시키는 건 아니고, 끌어올려진 물 중에 일부는 광합성하는 데 쓰는 거고요. 일부는 증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증산작용이 일어나야지 물이 올라가요. 저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증산작용이.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사용이 되고, 뭐 남는 애들은 증산작용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 이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수분량을 조절한다. 식물 내부에 물이 너무 많으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다. 식물도 온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덥잖아? 그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주변의 열을 흡수함으로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원래 여름철에 그냥 그늘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무 그늘에 들어가는 게 훨씬 시원해요. 왜냐하면 나무에서는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주변은 시원해지는 겁니다. 증산작용의 역할, 물 상승의 원동력, 수분 조절, 그 다음 수분량 조절, 체온 조절 이런 걸 한다. 그런 거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실험 장치를 해보면 되는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는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요.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물의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 이파리가 많죠? 그러면 이제 물이 맨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증산작용이 막 되고 나면 이 물의 양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게 물이 흡수가 돼서 증산작용이 되니까. 비닐봉지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빠져나온 물이 이 비닐봉지에 갇혀가지고 어디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증발이 잘 안 돼. 근데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막 맺혀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아 증산작용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보고. 그래서 나에서는 이제 증산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 물의 수위가 이게 낮아지게 될 거고 다는 좀 낮아지다가 이제 그대로 일정합니다. 왜냐면 이제 비닐봉지 때문에 증발이 막 이렇게 돼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면의 높이를 보면 가는 그대로니까 제일 높고요. 다는 조금 증산작용이 일어난 거고 나는 증산작용이 제일 활발하기 때문에 나의 수위가 제일 낮습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식용유를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여기 식용유. 이런 거는 이제 증산작용으로만 물이 증발이 돼야 되는데 표면에서 자연 증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금 실린더 속에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식용유를 쓰는 거고요. 증산작용으로만 이제 증발이 일어나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산작용이 일어나는 장소는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기공은 이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멍. 기공 옆에 있는 공변세포 2개가 있어요.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지 2개. 공변세포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엽록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세포벽이 더 두꺼워요. 안쪽이 더 두껍습니다. 세포벽 안쪽이 바깥쪽보다 두껍습니다. 진하게 보인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낮에 햇빛이 비쳐. 그러면 얘네도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하게 되면 여기 안에 포도당 이런 게 많아져. 포도당 녹말 이런 게 많아져. 좀 어려운데 포도당 녹말 이런 게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투 현상이라고 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걸 삼투 현상이라고 해요. 삼투 현상. 그래서 아무튼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이나 녹말이 많아지면은 농도가 진해지니까 주변에서 물이 들어와요. 그럼 세포가 뭐 이렇게 있다가 세포가 물이 막 들어오니까 세포가 빵빵해지는 거야. 그래서 빵빵해질 때 여기는 두껍고 바깥쪽은 얇으니까 얘가 늘어나는데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열려요. 이렇게 열려. 낮에는 열려. 기본. 낮에 열립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여기 저장해놨던 녹말 포도당 이런 거를 다른 데로 보내. 그러면 주변이랑 똑같아지니까 다시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닫혀요. 밤에는 닫히고 낮에는 열립니다. 이해하실까? 하여튼 밤에는 닫히고 낮에는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 기공은 잎의 뒷면에 많아요. 잎의 뒷면에 많습니다. 이 기공은 앞면에는 뭐 먼지도 많이 쌓일 수 있고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그 기공이 막힐 수도 있어요. 잎의 뒷면에 많습니다. 기공은. 자, 그 기공은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인데 뒷면에 많이 분포하고 공변세포가 2개가 둘러싸고 있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하고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녹색을 띠고요. 광합성을 합니다. 특징이 세포 안쪽 벽이 더 두꺼워요. 안쪽이 두꺼워. 그래서 얘가 늘어날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피세포, 이거 말고 옆에 있는 표피세포는 엽록체 없어요. 얘는 엽록체가 없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공 열리는 과정, 공변세포 내 농도가 높아져. 왜 농도가 높아지냐면 광합성을 해서 그래. 광합성, 엽록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농도가 높아지면은 주변에서부터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은 팽창을 하는데 바깥쪽이 더 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을 합니다. 기공이 열려. 낮에 이렇다. 낮에 열리고 밤에는 닫힌다. 자, 기공이 많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할 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기공은 낮에 열립니다. 낮에 열린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산작용 지금 배웠습니다. 식물체 속의 물이 수분기로 변하여 잎의 기공을 통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고요.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고, 공변세포 2개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증산작용은 무엇에 의해? 공변세포에 의해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이 되고요.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6번부터 9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증산작용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거, 잎에 있는 기공에서 일어나는 거죠. 증산작용은 주로 낮에 일어나고요. 낮에 기공도 열리고 뭐 햇빛도 많고 이러니까 증산작용은 낮에 일어나는 거고, 기공이 열리고 닫힘에 따라 조절된다. 뭐 조절되는 거 맞고요. 증산작용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이동하는 원동력이 된다. 맞습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체 속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거고,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옳지 않은 거 뭐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증산작용이 활발할수록 수면의 높이가 낮아진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은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고, 나보다 가에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든다. 나보다 가는 잎이 없으니까 증산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가 물이 더 많이 줄어드는 거고, 가와 나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맞죠? 얘는 증산작용이 일어나고 얘는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다는 시간이 지나면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을 맺힌다. 그렇죠. 여기에서 물이 증발된 다음에 여기 어디 못 도망가기 때문에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힙니다. 맞는 이야기고, 8번에 A는 공변세포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 공변세포를 의미하는 거고, B는 기공을 의미합니다. B는 기공입니다. 그 다음에 A는 세포 안쪽의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얇다. 그러니까 A는 안쪽이 두꺼워요. 안쪽이 두꺼워. 엽록체가 있어요. 공변세포 엽록체 있습니다. 주변은 없는데 얘는 있어. 초록색을 띠는 거고, B는 주로 낮에 열리며 B가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9번에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고요. 열린 기공을 통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라고 얘기했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 여기까지 하고
약간 10분 쉬었다가 뒤에 내신 쑥쑥이랑 아무튼 140쪽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시험 또 이거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 좀 옮겨.